네, 병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병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병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병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 요거를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모든 질환과 뭐 치료법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많이 아시는 거를 병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어떤 병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얘기하는 거죠. 병의 이해도라는 건 뭘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병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와 관련이 있죠. 퇴행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를 고쳤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후에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이제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완치가 되고 다시는 이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병이란 거는 항상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어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첫 번째로는 병은 참 안타깝지만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수술은 그 수술하는 것 자체로 위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이 안 되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의료진도 그런 것들을 생기지 않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가지 병들, 심장질환이든 폐질환이든 다른 것들 다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성, 그런 부작용,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손등에 이제 고름이 있어요. 고름은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약만 계속 바르고 있으면은 이게 낫겠어요? 안 낫죠. 짜내야지. 그럼 짜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집을 좀 내가지고 눌러서 짜내야죠. 그럼 칼집을 내서 눌러서 짜낼 땐 조금 통증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칼집을 냈기 때문에 피도 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왜 짜내겠어요? 겉에서 약만 바른다고 해결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걸 짜내는데 칼집을 냈는데 피가 난다고 왜 해요? 의외로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열려있는 어떤 생각으로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이해도를 좀 높여가시는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지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다리가 시리고 저릴 때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어르신들 중에 연세가 드시면 노화에 의해서 허리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로의 증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만 노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혈관 쪽도 노화가 되고 혈관의 혈액순환이라던가 어떤 정맥과 관련된 문제들이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리로의 증상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가셔서 이거는 협착증입니다. 그런데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 들으시거나 아니면 협착증이라서 심지어 수술을 받았어. 수술 받고 뭐 시술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 시리고 차갑고 막 다리 막 저리고 이런 증상은 해결이 계속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혈관 쪽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다리로 걸어갈 때 많이 점점 저려서 터질 듯이 저려서 못 걷고 중간에 쉬었다 간다거나 아니면 한쪽 엉치 다리로 막 땡기는 통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의심해 보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혈관 쪽 치료와 검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해결이 돼야 돼. 하나만 치료되고 하나는 치료 안 되면은 허리를 다 낫게 했더라도 혈관 쪽 문제가 서로 이제 상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허리의 협착증과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고 완치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거를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발률, 얼마나 이게 재발이 되는가.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로는 이제 8에서 15%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8에서 15%라는 거는 이제 논문상에서 보면은
8에서 15%다. 왜 8에서 15%라고 이렇게 설명하는가? 8%면 8%고 15%면 15%지 왜 이렇게 넓게 설명하는가? 여러 논문들 상에서 의사들마다 발표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8에서 한 15% 보고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다. 그러면은 남은 여생 동안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재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9명 중에 들어가시면 돼요. 치료를 하면은 또 나중에 안 좋아진다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럴수록 객관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0명 중에 9명에 드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낮은 확률이라고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8에서 15%라는 그 확률이라는 것이 열심히 관리를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딱히 구분하지 않고 모든 환자분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나온 어떤 재발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자세를 신경 쓰고 이런 분들이 주로 9명에 속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내가 반드시 9명에 든다. 그리고 의사와 상의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은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요추가 있고 등뼈가 이제 흉추고 그 다음에 경추 이제 목이 있죠. 그러니까 경추, 흉추, 요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허리 요추에 생기는 건데 흉추 쪽에 황색 인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골화가 돼서 신경을 누르는 흉추 황색 인대 골화증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흉추 쪽은 황색 인대가 좀 두꺼워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이제 신경관을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른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흉추에 있는 인대 골화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면은 신경을 좀 누르지만 거의 8, 90%의 볼륨 자체가 유지가 되면은 굳이 제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디스크나 협착증이 다 병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 조금 좁아지거나 눌린 거면은 안 건드리는 게 맞죠. 허리는 어딘가에 신경이 눌려서 그거에 따른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나 저림감이 딱 심한 게 아주 명확한 경우가 꽤 많은데 흉추 쪽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흉추에 뭔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거나 했을 때는 실제로 신경관을 정말 많이 눌렀을 때 거의 뭐 40, 50% 이상을 눌렀을 때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흉추 쪽에 황색인대 쪽 수술하는 경우는 다리로 내려가는 마비 있지 않습니까?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가 없고 다리가 얇아진다거나 그러니까 통증 저림 말고 다리 힘이 빠지는 운동마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사인이 오면은 흉추 쪽의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다리에 마비도 없는데 수술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좀 그렇게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사통이나 저림감이 있고 이렇긴 한데 뭐 허리 쪽은 특별한 병변은 없고 흉추 쪽에 황색인대가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쥐딸만하게 조그맣게 튀어나와서 신경 누르고 있는데 지금 위에 다리 이렇게 아프고 저린 게 이거 흉추 때문이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이상하게 요즘 근래 들어서 조금 제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흉추의 황색인대 골화증은 우리가 천의 얼굴을 가졌다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수술. 이렇게 확신이 들 때 하는 게 수술인 거지 확실치는 않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일단 해보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수술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술하는 어떤 범위가 되게 좁아요. 다리 마비가 오지 않는 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흉추 쪽에 문제가 있고 흉추 쪽 황색인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 얘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더블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두세 군데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을 해결하면 통증과 저림감이 좋아지고 완치에 이릅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어떤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망가지면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같이 또 약해지는 2차적인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와 협착증을 진단받으셨다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이 그것 단일 요인은 아니에요. 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이나 시술해서 잘 고쳐놨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우리가 챙겨야 돼요. 다른 것들이 얼마나 잘 챙겨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수술을 했는데도 뭔가 이제 계속 힘드신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근육이나 인대 문제예요. 그 신경이 지배하던 근육이나 인대들도 다 약해집니다. 이후에 그 근육 인대를 보강해주는 운동과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력이 되게 중요해요. 기력이 뭐겠어요? 움직이시고 식사 잘 하시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아파요. 그런 것들로 이제 섭취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면은 몸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신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몸의 컨디션이 다 이제 디스크와 협착이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꼭 그런 통증의 원인이 단순히 신경 눌린 그 병변 부위만이 아니다. 특히 이제 섭취라던가 아니면 자세, 운동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 치료가 돼야 돼요.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꼭 같이 치료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환자분, 보호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